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출신 방송인 한행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리아 벨랴코프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제가 한행운 씨 같은데요. 네.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 혼자서 지었습니다. 이게 뭐 럭키,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인가요? 네. 뭐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도 따라온다는 말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에게도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좋은데요. 네, 한행운님. 네,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열린 미국 대선 첫 TV 토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설전을 벌이며 격돌했습니다. 미국인들이 TV를 가장 많이 본다는 동부 시간 9시,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했습니다. 두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질문은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였던 해리스의 부친까지 거론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체로 해리스가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It must end immediately, and the way it will end is we need a ceasefire deal and we need the hostages out. She hates Israel. She wouldn't even meet with Netanyahu when he went to Congress to make a very important speech. She refused to be there because she was at a sorority party. 요르단 남성이 이스라엘 민간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요르단 국경에서 총격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아랍권 국가들에 비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국민들은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요르단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선거를 앞두고 이슬람주의 성향 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들은 서방에 의존하는 외교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평화협정 파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의 9개 지역을 겨냥해 드론 공습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모스크바 지역에서 드론 144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드론 공격으로 라멘스코예의 고층 아파트 건물이 최소 2채가 파손되고 46살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에 이르는 라멘스코예는 크렘린궁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번 드론 공습으로 모스크바 지역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받은 과징금을 불복해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 EU 집행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같은 날 구글도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송을 앞두고 있어 결국 과징금을 내기 위해 사업 분할이나 매각 수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쟁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번 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러시아 사회에서 큰 파장으로 이제 가고 있고 뉴스에서 계속 퍼지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영상이나 뭐 녹음 파일이나 막 그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제 이제 실감이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이번 공격은 아마 공항 대상으로 공격이었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왜냐하면 거의 3개 공격하는 데가 러시아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주요 공항 3군데에 딱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그 평가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항까지 못 가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 네네. 들어가서 오늘 손해가 보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확실하게 전쟁이 발발했을 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러시아 안에 그 드론이 공격하는 장소를 보면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전선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딘가에 드론을 쏴서 러시아 공격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드론의 전쟁으로 드론 전쟁. 변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어쨌든 본토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신의 한 수다 아니면은 스스로 트랩에 걸었다 여러 가지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벌써 한 몇 주가 지난 느낌인데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자체가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도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스피추를 점령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서방 쪽에서도 러시아 쪽에서도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왜 했는지 이유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평가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내에서 분위기라든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분위기라 너무 갈리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의 그 딱 최종의 결정을 내리는 게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프랑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치인이란 그들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요즘 정치 그리고 전쟁을 보며 다시 떠오른 말입니다.